계속 즐겁고 꾸준히 러닝을 할 수 있을 그런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이봉주 선생님하고 여쭤보게 됐거든요. 거기에서의 이봉주 선생님의 답은 정말 간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 수익 나려면은 이 애드센스에서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소가 이상하다는. 아무튼 좀 오래 기다렸는데 왔습니다. 뭐 비록 큰 수익은 지금 아니지만 어쨌건 정식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30분 리커버리 런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25km 달린 만큼 사실 피로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는 쉬어줬고 근력 운동만 해주고 이제 오늘 또 이제 고강도 훈련을 하기에는 당연히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신체 컨디션이 그래서 리커버리가 회복을 위한 러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항상 영상을 찍지만 저도 오늘은 쉴까,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겨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봉주 선생님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런데이에서 그 러닝 헬스클럽 해가지고 제가 운 좋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봉주 선생님께 운이 좋아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 고민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닝이든 운동이든 시작을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즐겁고 꾸준히 러닝을 할 수 있을 그런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이봉주 선생님하고 여쭤보게 됐거든요. 거기에서의 이봉주 선생님의 답은 정말 간결했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달려라. 정말 짧은 말이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러닝은 정말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나 스스로와의 경쟁인 스포츠잖아요. 물론 대회다 어떠한 이제 측정하는 뭐 그런 시기가 있다면은 남들과도 같이 달리고 경쟁을 하게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계속 내 스스로와 경쟁을 하면서 비교가 되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포츠에서 굳이 남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달리세요, 이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 자세, 이 페이스, 이 주기로 달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 스스로의 페이스에 무너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지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허용 범위, 내 역량, 이걸 벗어나게 된 순간에 당연하지만 신체는, 정신은 부하가 걸리게 되겠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나아지기보다는 여러분을 포기로 이끄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하는 것도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페이스로 이용을 하는 것, 그것이 러닝을 지속하는 중요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한 에너지 젤이 도착했네요. 장거리 훈련이나 대회에서 필수적인 거 알고 계시죠? 왜 필요하냐면 이거 먹는다고 뭐 기분이 나아진다, 힘이 솟는 것 같다, 기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체내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진짜 사용되는 연료가 저장이 되는데 그 글리코겐이 저장되는 양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을 훈련을 하든 러닝을 하게 되면은 그 글리코겐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몸이 너무 부하 상태에 걸리고 이제 한계에 치닫게 되죠.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이 에너지 젤입니다. 먹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글리코겐으로 전환해서 몸에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연료죠. 자,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러닝이든 근력 운동이든 이제 새해부터 열심히 운동을 더 하시게 되실 텐데 남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남들입니다.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정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에는 내 몸이 그 기준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행력이나 한계, 기능성 등등은 그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르니깐요. 너무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러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달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몇 킬로를, 아니면 뭐 심박이 어쩌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다 소중한 팁인 건 맞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해서 너무 조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는 욕심이나 이제 허들 같은 것도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목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여유로운 페이스, 지속 가능한 페이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데드라인, 골인 지점을 설정하는 건 맞는데 그게 너무 타이트하면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단계에 도달했다가 유경험자라면은 내가 그 정도는 되니까 라고 설정을 하시겠지만, 내가 아예 이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게 가능할지 사실 본인이 모르잖아요. 대부분 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이 뭐 이 정도를 이렇게 하더라 하고서 이제 정하실 텐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남들에게 적용되는 게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 하나로 수행을 하는 건 좋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서 끝내버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평생 이어가야 되는 하나의 인생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봉주 선생님의 말씀처럼 러닝뿐 아니라 어떠한 목표에서도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말으시고 꾸준히 이어가는 방향을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어느 정도 이상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욕심이 예를 들어서 나를 갉아먹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혹은 내 주변 사람이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운동으로 인해서 너무 가혹한 강도로 몸을 갉아먹는 수준이 아닌 이상 적당한 운동은, 그리고 미형적인
예뻐짐은 현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무조건 이득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맞잖아요. 그리고 무병장수, 건강하게 그냥 장수만, 아픈 상태로 장수해서 뭐합니까? 안 아프게 쭉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사회적인 사회성을 위해서도 운동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그냥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가를 좀 파악을 좀 해보시는 단계를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재설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아예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무작정적으로 그냥 그거를 설정을 했는 상태에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내가 신체가 그게 절대로 안 따라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흐지부지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달성은 도저히 못한 상태로 끝나버리게 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구차해 보이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현실적이게 나를 위해서 목표의 재설정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조금 보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동안 10kg를 빼겠어,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계속 하고 싶고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만 10kg는 안 될 것 같아. 여기에서 그러면은 기간을 늘리든가 목표를 조금 낮추던가 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위해 설정하신 목표들이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대로요.